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너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얌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후원이 없습니다. 저희 스탠다드 아웃은 후원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저희 지금 녹음 환경이 원격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원격으로 녹음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서로 통화가 아니지. 핸드폰으로 줌이나 뭐 이런 앱들을 사용해서 행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원격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녹음은 또 다른 디바이스에서 켜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는 두 개가 있는 셈이죠.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뭐 랩탑으로 들어가고 네. 랩탑에서는 오다시티라는 거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잘 됐는데 그 사이에 카탈리나가 업데이트된 건지 갑자기 녹음이 안 되네요. 오늘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퀵타임에서 오디오 레코딩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모합이라서 녹음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게 녹음 파일 나중에 합칠 때 깨지는 문제가 네. 있어서 그래서 다 같이 퀵타임으로 맞춰서 녹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네. 원격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당근마켓에 있는 회의실 하나 빌려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점점 더 이제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쵸? 그렇죠. 코로나19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전사적으로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결정이 됐거든요. ODK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재택근무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추가적으로 더 회사 오지 말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한 것 같던데, 그쵸? 네, 저희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서로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본사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각성이 조금 낮았어요. 와닿지 않는다. 그쪽에서 느끼는 심각도가 조금 네. 낮았고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심각도를 점점 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팀들 개발팀이랑 프로덕트 팀이랑 뭐 프로덕트 팀 안에는 디자이너, QA, 뭐 기획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그 팀 리더 하시는 분들이 권장을 하셨어요. 가급적 이제 얼마든지 재택해도 좋다. 건강에 염려가 되면 그래서 많이들 재택하고 계셨고 실제로 지난주 네. 월요일부터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난주 월요일이라는 거는 이제 좀 심각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그쵸. 이번 주는 이제 전체 공지가 내려와서 한국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한국 사무실에 출근하지 마시라는 게 이제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이 26일인데 오늘 오전에 지금 예. 1000명이 확진자가 넘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도 네. 원래는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점점 좀 에스컬레이트 되다 보니까 외부인 출입도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전사 재택을 하기 때문에 녹음이 좀 힘든 상황이라서 네, 저희가 재택을 그쵸. 하면서 아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해요. 약간 좀 지금 뭐 어디지? 그 모건 스탠리였나? 어느 뭐 외국의 금융사 쪽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 뭐 3월 중순이 최고치를 JP 찍을 거라고 맞아요. 네. JP 모건 쪽에서 뭐 10,000명인가 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약간 네. 좀 언제 진정세로 돌아설지 잘 모르겠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지금 그래서 아마 많은 중간에, 회사에서 네. 재택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따가 후얌얌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뭔가 얘기하실 거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좀 이따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신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세이빙스 플랜이라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있었죠. 그게 몇 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세이빙스 플랜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인스턴스 할인 받을 때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미리 약정을 걸어놓고 쓰면은 할인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이빙스 플랜은 약간
돈을 좀 깔아놓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잠깐 설명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아무튼 돈을 미리 항상 어렵네요. 설명할 때마다 어렵네요. 그니까요. 이게 약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쉬운 방법을. 근데 어쨌건 약간 돈을 깔아놓고 쓰는 방식인데, 뭐 1달러를 깔아놨으면은 1달러를 쓸 때까지는 할인해주는 거죠.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원이 됐던 게 EC2하고 뭐 파게이트하고 이런 컴퓨팅 자원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원래 타입을 지정했어야 되는데 타입 지정 없이 다 적용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약간 요 산정을 하다가 조금 다른 것들에 밀려서 못 하고 있는데 요게 이번에 이제 람다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긴 람다도 컴퓨팅 자원이니까 그쵸. 근데 당연히 지금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진 못해서 이게 일반적인 람다까지 지원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할인 폭이 엄청 크진 않았던 것 같고 아무튼 조금 더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프로비전드 해서 쓰는 부분에도 적용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좀 네. 더 안 쓸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돈을 입금해 놓고 맞습니다. 그거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를 깔아놓는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무약 정도 있고 1년치를 아예 그냥 먼저 내는 것도 있고 3년치를 먼저 내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할인폭이 달라지는 거죠. 저 네. 약간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페이류를 지원하면서 네. 네이버 페이 통해서 결제하면 뭐 10% 20% 할인해 주는데 그러면 네이버 페이에다가 미리 그 캐시를 넣어놔라 뭐 이런 네. 식으로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비슷한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비슷한 할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얘는 네네. 조금 엄청 세긴 해요. 제가 예전에 리저브드 인스턴스 실수로 결제했던 거 한번 얘기한 적 있나요? 네. 여기서 한번 큰 돈 얘기했어. 나갔다고. 큰 돈 나갔던 건 아니고 전 취소를 네. 받았는데 리저브드 다행이네요. 인스턴스가 좀 무서운 게 돈이 안 나가도 그러니까 무약정으로 1년을 걸어도 1년 동안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특정 인스턴스가 뭐 한 달에 10만 원이 나가는데 1년치를 약정을 실수로 걸어버렸어요. 그럼 나한테서는 120만 원이 무조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컨셉이 있어서 세이빙스 플랜도 사실 엄청나게 그 약정이 센 거기는 해요. 네가 이만큼을 쓸 거라는 거를 딱 걸어놓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요런 거는 되게 좋은 포인트는 사실 저희 같은 회사에 되게 좋긴 하거든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 지금 성장세가 계속 괜찮은 상태라서 네. 성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걸 좀 부담 없이 계속 걸 수 있는 상태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저희 사정상 이제 아직 요거를 정확히 계산을 못해서 기존에 쓰던 것도 있고 못 걸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럼 플랜이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긴 해요. 네. 미리 넣어놓은 금액을 넘어서면 그 원래 금액에 가격으로. 대해서 그냥 원래 가격으로 그쵸. 원래 시간당 가격으로 그러면은 가는 거고.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크레딧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미리 넣어놓은 돈을 다 떨어져 버리면 근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약간 크레딧 개념은 아니에요. 크레딧 개념은 아니고 시간당이라고 해야 돼요. 시간당 무조건 초기화 되는 거예요. 시간당 1달러가 걸려 있으면은 그 시간당 1달러를 채우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미리.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회사의 성장세나 이런 것들도 다 그쵸. 성장세도 중요하고 최소로 사용할 때 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거 진짜 적극적으로 쓰는 팀이면은 약간 좀 최소 기준으로 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네.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신에 리저브드 인스턴스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니까 뭐 안 쓰더라도 딴 데서 쓰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좀 좋은 건데 네. 계산하는 게 좀 귀찮긴 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게 나와서 세이빙스 플랜을 더욱 이제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마존에서 이걸 밀어주는 것 AWS 가 같아요. AWS가 점점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좋으면서도 이거는 어떻게 할인을 계속 해주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뭐 규모의 경제 아닐까요? 결국에는 박리담회. 박리담회는 그렇죠. 아니고 박리담회랑 좀 다르죠. 규모의 경제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규모가 커졌을 때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더 싸게 줄 네. 수 있는 네, 그걸 좀 얘기하는 거죠. 다르군요. 네, 약간 네. 다르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얘기할까요? 네, 그냥 저도 지금 자세히 보진 않았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그 DNS 오버 HTTPS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이게 DNS 쪽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어떤 서버 주소를 보고도 차단하는 방식 같은 걸 사용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버 주소를 뭐라고 하지 그거를? 갑자기 SNI였나요? 맞아 SNI. SNI를 사용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SNI는 평문으로 서버에 전송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ISP라든지 다른 업체가 그 평문을 까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막을 수 있는 방식이 뭐 DNS 오버 HTTPS 같은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아예 브라우저 단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DNS에서 주고받을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SNI도 적용되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좀 본지 오래돼서 그런 포인트들까지도 다 암호화를 해서 주소 주고받는 것까지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지금 파이어폭스에서는 그냥 디폴트로 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업데이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설치된 상태에서 이제 기본값으로 바꾸는 적용을 했다는 것 같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네. 한번 공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약간 브라우저 쪽이랑 보안 쪽을 계속 강조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쪽을.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정보도 점점 민감해지고, 그쵸. 저번에 꾸제님이 얘기하셨었던 CC 뭐였죠? 그런 거랑은 상관없나? CCPA 네. 뭐 상관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음. 이건 너굴님이 써주신 그리고- 거죠? 네, 제가 쓴 소식도 있는데 긴랩이 업데이트 공지에 이제 좀 계속 기능들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대부분 긴랩을 그냥 소스 저장소로만 사용하시잖아요. 예전에 서비큐라님 한번 오셔서 긴랩에 뭐 별거 다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요번에 들어간 기능은 매트릭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데이터독이나 뉴렐리 같은 것들 사용했을 때 특정 인스턴스의 CPU 로드라든지 뭐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긴랩에서도 이제 그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프로젝트의 디플로이먼트에 예, 맞습니다. 대한 걸 연동시킬 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영상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영상만 보고 이제 내부적인 설명은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게 매트릭이 제 추측에는 이제 긴랩이 쿠버네티스 연동을 자동으로 지원하거든요. 네. 긴랩에서 GCP에다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데브 환경,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을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바이러먼트 기능이 있고요. 네. 릴리즈도 연동이 되고 그래서 거기다 릴리즈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배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팟들이 발생시키는 로그를 가져다가 이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보면 팟 로그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팟 로그들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팟들의 어떤 CPU 로드라든지 메모리 사용량들을 이제 검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출을 해내서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쵸? 사실 이상적인 방향에서는 그러니까 저장소랑 배포되는 거랑 완전 별개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통합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설치형 쓰시는 분들이 아직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설치형 쓰시는 분들 위주로는 이제 긴랩 가뜩이나 좀 무거웠는데 너무 무거워진다. 매트릭 같은 것도 들어오면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쵸. 그런 분들 어차피 입장에서는. 이제 네. 더 잘하는 툴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네. 데이터독이나 뉴렐리 같은 쪽에서 훨씬 더 잘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한편, 이제 긴랩은 약간 기존에도 전략이 네. 긴랩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점점 가고 있어서, 그쵸. 예, 요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슈 트래커 기능이 이제 깃허브나 긴랩이다 거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슈 등록하고 뭐 커밋에다가 클로지즈 샵 15 하면 15번 이슈 닫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네. 요번에 추가된 기능은 에픽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러 이슈들을 그 상위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이슈를 묶어서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에픽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길랩이 사실 트렌드세터 같은 느낌이긴 하죠. 뭐 트렌드라고 해봤자 네. 뭐 길랩과 깃허브 사이긴 한데, 길랩이 네. 약간 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나 추구하고, 깃허브는 약간 그런 걸 안 하려고 한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MS 인수되면서는 그냥 다 하잖아요. 깃허브도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저희 생각하죠. 회사에서도 원래 서클CI를 썼었고 그쪽도 괜찮은 네. 것 같긴 한데, 벌써 이제 깃허브 액션 나오자마자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특히 뭐 iOS 개발 쪽에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iOS 개발 쪽에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깃허브 액션으로 다 바로 넘어가셔서, 심지어 저희는 지금 설치형 인스턴스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호. 저희 쪽에다가 인스턴스 설치해놓고 돌리는 거죠, 빌드를.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어서. 긴랩이 예전에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네. CI/CD 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제가 딱 긴랩 소개 페이지에 갔더니 DevOps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라는 그런 문구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보입니다. 향후의 비전은. 그쵸. 뭐 각각의 기능이 잘만 통합되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같긴 하고,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포 이후에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저장소 자체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애매하기는 하고. 뭐 그러네요. 저도 이상론이긴 했었지만, 또 보면은 사실 배포한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픈소스가 아닌 이상. 네.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다들 그런 어떤 실용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사이에서 계속 선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해보면은, 뭐 되게 간단한 건데, GCP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AD 관련해서는 되게 니즈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AD를 빼고 나면은 LDAP밖에 안 남는 건데, 네. LDAP은 예전 회사에서 써봤지만 참 관리하기도 어렵고, 좀 힘들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도 힘들고. AD라고 더 편할 것 관련- 같진 않은데. 지금 여기 듣고만 계시고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있는데 아마 할 얘기가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왜냐면 AD도 쓰기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이거 자체를 윈도우 네. 쪽에서 관리해줘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저 그래서 관리를 윈도우 하려면은, 서버가 필요했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런데 클라이언트도 또 윈도우밖에 안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제가 셋업을 하실 때 옆에서 들었는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 셋업하기 위해서 또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셋업하고 거기서만 해야 네. 되는데, 한 번은 또 그 인스턴스가 문제가 생겨서 접속을 할 수 없으니까 유저 관리가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도. 네. 뭐 매니지드 어렵네요. GCP에서 해주는 거면 뭔가 인터페이스도 해주면은 이런 게 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왔다고 합니다. 구글이 큰 결정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요구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왜냐면 결국 이런 통합은 거의 무조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사용자 통합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이제 어쨌건 AD나 LDAP 제일 많이 지원되니까 뭐 어떤 거 하나 쓰긴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재택이 점점 늘고 있다는, 그러니까 재택 근무가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 당근마켓도 재택을 시작하셨죠?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재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회의나 뭐 아니면은 뭐 PR 리뷰에 어차피 서로 하지만 온라인에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다른 꼭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원격 근무를 완전히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목요일마다는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원격 근무하는데 엄청 큰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제 원격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니까 네. 뭐 각자 뭐 준비를 하고 뭐 VPN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일단 업무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회의 같은 경우는 줌을 계속 써왔거든요. 그래서 줌이 이게 좀 재밌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면 이제 40분 동안을 그냥 항상 공짜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만들면은. 지금 우리도 근데 줌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줌 무료로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더 길게 하거나 뭐 다른 제한 같은 걸 풀려면은 유료로 결제를 해야 돼요. 네. 네, 저희는 그래서 기존에는 공용 계정으로 한 2개 정도를 사용해 왔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격을 시작하면서 좀 더 계정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뭐 팀별로 줌 계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회의는 다 줌으로 할 것 같고 슬랙콜도 있긴 한데 슬랙콜보다는 줌이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 이런 슬랙콜 점점 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줌 쪽은 확실히 이제 이런 원격 화상 회의 용도로는 좀 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정말 잘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ODK 미디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얌얌님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네. 뭐 특별할 건 없고 이번에 어제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한국 오피스는 재택을 권장한다고. 그래서 네. 곧 거의 전원이 현재 재택 상황이고 저도 팀에는 별도로 우린 회사에서 얘기가 없어도 가능하면 재택만 한다라고 팀원분들한테 공유 드렸고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 회사를 나왔고 오늘 뭐 할 일이 있어서요. 어쨌든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회의는 행아웃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행아웃으로 하고 있고 뭐 PR 리뷰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서를 컨플루언스로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한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재택을 많이 그게 했어서 방금도 이제 얌얌님이 행아웃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행아웃이 지금 지원 종료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건 기업용으로는 계속 남겨두고요. 개인용으로는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용으로는 G슈트를 구글 밑이었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G슈트를 쓰는 사람은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얘기를 좀 보면은 원래는 이제 올해 10월로 종료를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내년 6월까지로 연기가 돼서 내년 6월 이후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글이 듀오라는 거를 출시했거든요. 전화하는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타임 같은 거 애플로 개인 치면 간 예, 맞아요. 맞아요. 왠지 개인용과 기업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좀 알아보고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지금은 네, 재택 좋습니다. 이야기니까. 그리고 네. 그 국내에도 이제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이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상회의 도구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은가 봐요. 네, 어제 보니까 우연히 찾았는데 페이지콜이라는 국내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 국내 서비스를 소개하시면서 이제 어떤 그 벤처 캐피탈에 계시던 분이 소개를 하시면서 줌보다 성능이 좋은 원격 강의, 원격 회의 도구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최근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3월 한 달 동안 서비스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한국에서는 확실히 한국 좋을 것 같네요. 내에서면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저도- 비디오 콜 자체가 워낙 음. 리전을 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사실 사실 화상회의라는 게 해외에 있는 분들이랑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막상 써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긴 하네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줌이 이런 걸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턴시라든지 그런 포인터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끊김없이 잘하는 축에 속하는 것 같아서 네. 이거 잘했던 게 이제 줌이랑 디스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확실히 다른 서비스들의 차이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이런 걸 써보면은 그렇죠. 한번 페이지 콜도 보긴 해야겠네요. 음. 페이지 콜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내로만 한정을 짓더라도 네.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 쪽 하다 보니까 그냥 예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제 판교에서 IT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쪽 무슨 미디어 센터인가? 6호선 끝자락에 있는 거기 있잖아요. 상암. 거기까지 출장을 가야 돼요. 끝자락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예, 지금 직근처라고 실드 치신 건가요? 어쨌든 상암 쪽에 아무튼. 상암 네. 미디어 센터인가 뭐 거기까지 또 뭔가 계약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출장을 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네. 디지털 미디어 예, 센터. 그러면 막 이동에만 1시간 반, 판교에선 특히. 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아껴줄 수 있으니까 화상회의가 음. 앞으로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런 사태를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사업은 확장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저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미 재택근무를 권장한다고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IT 회사라거나 일반 좀 이제 스타트업이랑 그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까지도 광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아마 확진자가 나왔거나 아니면 뭐 이동 경로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공장을 며칠간 쉰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도 계속해서 취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요번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조금 바뀐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염이 빨리 되는 전염병을 몇 차례 거치긴 했잖아요.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한데 그때는 기업들이 재택근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도 회사 간다 라는 어떤 정서가 쉽게 깨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아프면 집에 있어라. 네, 맞아요. 그리고 격리도 막 시키고 하니까 이게 아프면 쉰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정서상으로 이제 조금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저도 되게 지난번에 예,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수겸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자기가 조금 이제 기침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 사무실에 있었더니 매니저가 집에 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괜찮아. 나 일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너가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나 괜찮아. 계속 일할게. 그랬더니 네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랑 상관없지만 단순한 감기인 경우에도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사례에서는 아파도 멸사봉공 해야지. 그렇죠. 이런 어떤 정서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뭐 정신력으로 버티래 뭐 그쵸. 네가 균보다 강하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회사에 역병이 도는 것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전에 보면 특히 요즘에 마트 같은 데 가면 다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점원들이. 근데 예전에는 분명 기업에서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고객들이 불안해하니 마스크 쓰지 말아라라고. 그런 것도 바뀌었으니까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네. 문화적으로는
전염병이라는 건 이래야 막을 수 있다라는 게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뭐 지금 엄청 불안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덜 불안해요. 좀 아무래도 메르스 때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긴 해요. 그쵸. 메르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워낙 높았어서 사실 그때 이제 한국이 제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잖아요. 그쵸. 실패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가장 감염자가 많고 사망도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제외하면은 그게 엄청 큰 뭐 귀감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때 사태의 심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전문가들일수록 되게 말을 아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밝혀진 게 별로 없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약간 뭐 에어로졸이라고 공기 감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인 걸 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는 그런 느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뭐 확진자 한 명 있으면 거의 뭐 직장 폐쇄할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가만히 보면 확실히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스나 메르스를 거치면서.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사회에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태를 한번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못 살 때는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도 시스템을 만들 생각조차 못 할 거고, 돈이 많아져서 뭔가 시스템을 갖출 환경이 돼도 당장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국이 요즘 돈이 많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그쪽 입장에선 거의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두 번을 겪었으니까. 사실 예. 지금 제일 못한다고 이제 욕먹고 있는 게 일본 쪽이잖아요. 그쵸. 일본이죠. 그렇죠. 유람선 쪽에서 이제 대응했던 것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처음부터 이해가 안 그런 얘기들이 갔어요. 워낙 많아서. 크루즈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일본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즘 일본이 정말 이상해요. 그쵸. 이해 안 가는 선택을 너무 많이 해요. 네. 뭐 크루즈에서 뭐 못 내리게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이제 확산에 엄청 큰 영향 끼쳤다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약도 어떻게... 지급 안 했다면서요. 크루즈에 막. 그쵸. 그 약이 그쵸. 뭐 지병 같은 것들의 약 같은 걸 빨리 지금 못 해주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경계 구역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환자를 옮길 때 그 검사를 받는 곳까지 올 때 이제 승무원 같은 사람들이 데려오거나 그러면서 확산이 되고 이런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쪽이 더 이제 너무 매뉴얼주의라 그런가? 그런 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병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크루즈에 탄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 있었을 거잖아요. 네. 국경이 아닌 어떤 어디든 소유지가 아닌.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병이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내는 나라가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막은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대부분의 나라는 전염병이 돌면 그 나라가 일단 모든 비용을 대서 전염병 막는 게 먼저니까, 안 그러면 피해가 너무 커져서. 그러는데 일본이 그랬다는 게 세계 3위나 되는 나라가 경제 규모.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메르스를 거치면서 그 매뉴얼을 대폭 강화해서 네. 현재 그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 의심 환자를, 그러니까 코로나 의심 환자한테서 그 일종의 뭐라 그래, 검체를 수집할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뭐 그 글라스를 쓴 상태에서 검체 채취를 한대요. 검체 채취는 뭐 그 사람이 이제 뱉는 가래나 아니면 그 사람의 비강 깊숙한 곳에 있는
뭐 그런 검체를 수집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10,0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하고 1,000건인가? 있네요. 네,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어디 제가 알기로는 한 일각에서는 3,000건 정도로 알고 네. 있어요. 3,000건. 근데 일각에서는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심 환자의 수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벨 D라고 표현을 했는데 레벨 D 수준을 조금 낮춰서라도 그 검사 속도를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염성은 높지만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보고선 이렇게 느꼈던 거는 전염병마다의 어떤 그런 치사율과 전염률 수준과 그리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대응 매뉴얼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달라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는 이유가 6, 70년대 콜레라를 겪으면서 만들었던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와 대응 방법이 똑같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라서 호흡기로 이제 전염이 되는 건데 그 콜레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식수랑 뭐 이런 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 다른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거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콜레라에 대한 매뉴얼처럼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핀트가 좀 어긋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제 3,000건에서 뭐 그 이상 검사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일본에서 이제 크루즈 선에서 문제 생겼을 때 검사가 하루에 300건도 안 됐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지연이 되고 근데 거기 사고 있는 사람이 엄청 몇천 명 수준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계속 지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음성 판정을 받고 각국으로 다시 보냈는데 거기서 또 양성 판정 받고 막 이런 케이스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복잡한 것 같아요. 다시 잠깐 재택으로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네. 메르스 시절에는 3명 다 스마트 스터디에서 재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재택근무를 4주를 했는데 그때 기사로 나왔던 게 이제 스마트 스터디랑 자플래닛이라는 회사 두 군데가 재택을 전격으로 도입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때 스마트 스터디 경험을 조금 얘기해 주실까요? 그때는 다른 데들은 안 했으니까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쵸? 그리고 거의 전사적으로 지금이랑은 좀 분위기가 재택한 달라졌죠? 거는 그때 거의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회사들이. 네. 저는 얘기해주세요.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때 그냥 한 달 정도 그냥 아예 안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식재료 주로 이제 말린 거 위주로 그 뭐 파스타면이나 토마토 캔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참치 캔이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제가 먹는 양을 아니까 그래서 한 2주치 정도 계산해서 일단 들어갔어요. 집으로. 그리고 2주일 동안 네. 아예 안 나왔어요. 계속 와. 밥만 해 먹으면서. 그리고 맞아요. 저희도 지금 얘기가 좀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게 뭐 회사에 가끔씩 나올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집에서 자기는 절대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집에 한 일주일치 정도 식량을 구비해 놓고 유사시엔 일주일 네. 정도 아예 안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스크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좀 사전에 확보해 놓은 게 많았어가지고 마스크는 걱정이 없었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저도 뭐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뭐 아예 안 나가지는 않는데 그냥 뭐 시켜 먹거나 포장해 오거나 하는 케이스도 많아서 네. 뭐 이게 그런 거 기업들이 제하기는 네. 재택근무를 조금 꺼린다고 해야 되는가? 그런 이유가 업무 효율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5년 전에 그 스마트 스터디의 자료를 보더라도 효율이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느낀 점을 평가한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뭐 두 분은 느끼시기엔 어떤 건가요? 저는 그때요? 효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오르기도 했고
그때 되려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자동화를 스마트 스터디 안에서 구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핸들링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문제를 발견해서 오히려 그런 게 더 개선이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다 아마존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찾기보다는, 그리고 보통 미국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문제 발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미국 분들이랑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애초에 사무실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재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효율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나오는데, 회의도 요즘에 화상이 워낙 잘 돼서 네. 진짜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업무 자체가. 아마 IT 특성도 있겠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낙규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스마트 스터디 재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요새는 재택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목요일만 재택을 하고 있어요. 평시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하자고 얘기가 나온 건데 목요일만 일단- 출근하고 나머진 재택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재택을 하는 게 기본으로. 아, 네네. 네, 뭐 그런 완전 반전은 아니고요. 네. 논리적인 의미에서 반전 아니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효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든지 아, 나가 그래요? 있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집에서는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는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보통 카페에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카페에 나가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사실 좀 고민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 포인트들은 있어요. 수수 때는 뭐 워낙 재택 많이 했어서 그게 당연했었고, 네. 뭐 그런 때는 뭐 그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좀 많이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카페에 못 가는 게 되게 치명적이다. 네. 당근마켓 CTO님이 이 방송을 잘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나중에 안 들을 수 있죠. 그러고 보니 개인적인 아, 경험. 근데 알고 있어요. 예. 아, 효율이 떨어졌다는 걸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재택을 잘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 몇 번 했었거든요. 예. 재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회사에도.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회사에서도 뭐 집에 어떤 분은 재택하자고 하니까 집에 의자랑 책상이 없다고 그런 분도 있고. 아, 그럴 수 있죠. 의자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약간씩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전 반대로 근데 아무튼 회사 저는 의자가 조금 불편해서. 예, 어쨌든. 저는 아무튼 조금 이제 느슨해지는 것들 집에서 집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커서 아무래도 그런 건 생기는 그걸 잘 것 같아요. 조정해야겠죠. 예. 네, 적응하면 조정해야겠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으니까 스마트 스터디 때도 그렇고 ODK 네.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다가 이제 재택을 시작해 보면 뭔가 잘 안 된다, 그런 날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지라티켓에 일정 시간을 무조건 할애하는, 이게 끝이 나든 안 나든 집중을 해서, 이게 그날 상태에 따라 뭐 포모도로를 할 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네. 뭔가 집중력 향상 방법론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들 중에서 저한테 맞는 거 한두 개를 그때그때 적용해서 아무리 못해도 각 티켓별로 일정 시간 이상씩 할당한다. 그래서 그만큼을 했으면 남은 시간은 뭐 다른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니까 일단 심적 부담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뭔가 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네. 오히려 예전에 이런 걸 안 했을 때는 지라티켓이나 이런 걸로 할 일 관리를 잘 안 할 때 특히 그러면 뭔가 계속 해야만 일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타이핑을 하고 뭔가 다음 시스템을 고치고 다음 시스템을 고치고. 근데 그런 느낌은 재택할 때 확실히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일할 때 나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재택할 때 효율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업무 공간 면에서는 어떠세요? 업무 공감이요?
공간, 공간. 그러니까 뭐 의자라든지 아. 책상 이런 것들이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집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푹신한 의자를 싫어해서 네. 전 단단한 의자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회사 의자가 안 맞아요. 근데 애초에 전 노트북만 갖고 일하는 게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양쪽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재택근무할 회사에서도 때, 그렇고 네. 예. 재택근무할 때 필요한 게 뭐일까요? 이것만은 꼭 VPN? 있어야 된다. VPN. 공유기요. VPN 꼭 필요하죠. 공유기요. 공유기랑 그러니까 노트북 있으면 빵빵한 됩니다. 네트워크. 네. 아, 저 네트워크도 아. 빵빵하지 않아요. 100mbps 쓰거든요. 아. 그게 제일 저렴해서. 네네. 근데 그걸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44비치 아이맥을 기부했잖아요. 네. 뭐 기부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좋은 일단 일이네요. 집에 컴퓨터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 노트북 한 대로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아이맥 한 대 쓰고 제 노트북 쓰고 또 개인 노트북 또 쓰고 아이맥 또 쓰고 그러니까 거의 4개 환경을 관리를 하게 되니까 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 작업할 때마다 어떤 데선 되고 어떤 데서 안 되고 또 개인적인 장비 거랑 아닌 부자다. 거랑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노트북 한 대랑 회사 아이맥 이렇게 쓰니까 네. 좀 그런 포인트들은 많이 제약이 줄어든 것 같아요. 노트북 하나로 계속 이제 회사에서 작업하고 여기서 작업하니까 뭐 그런 제약은 많이 없어졌죠. 아, 네. 그리고 편하게 작업하고 ODK는 아마존 비용을 대주니까 컨솔리데이트 빌링인가? 그걸 해줘서 저는 CPU 많이 써야 되면 아마존에서 돌려요. 아, 그러니까 괜찮네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구글 드라이브로 일단 네. 파일을 올리고 그 파일을 아마존에서 가져가서 아마존 EC2든 뭐 람다로 하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CPU 많이 쓰는 건 그쪽에서 처리하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그래서 노트북이 그렇게 엄청 좋을 필요가 없는? 대신 네트워크는 좋아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가 방금 100메가라고 하지 않았냐? 아, 예. 그래서 그 집에서는 그런 테스트는 많이는 안 하는데 그냥 네. 컴퓨터 뭐 1시간쯤 지나면 올라가니까 급한 테스트는 못해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이나 이런 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파일들은 네. 다 이미 아마존에 저장되어 있으니 테스트할 것들은.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이제 너굴님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너굴님 탓을 하고서 이제 마무리 짓고 네. 이렇게 다음에- 또 제 탓을 하시나요? 다음에 이제 원격 끝나면은 또 한번 원격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음 주까지 원격이 끝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나는 끝날 것 같은데요. 근데 원격 녹음이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네.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네. 뭐 카메라를 다음엔 켜고 해보든가. 좋습니다. 네. 네. 뭔가 되게 어려워요. 음, 익숙해지질 않네요. 좋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길.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청취자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다들이라고 다들 했잖아요. 건강하시고. 그 다들이군요. 죄송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납시다. 예. 다음에 네. 봬요. 네. 네. Standard output. FM.